사실 고질라 대 콩이란 작품을 우리는 굳이 보지 않더라도 작품의 장점과 단점을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근현대사 그리고 영화계를 대표하는 몬스터 킹콩, 일본의 핵, 방사능에 대한 공포와 자연과의 접점에서 태어난 몬스터들의 왕 고질라까지. 물론 고질라의 스펠링이 GOJIRA에서 왜 갑자기 GODZILLA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50년대 중반 미국에 수출되면서 괴수 영화의 팬분들에게는 엄청난 갑론을박이 펼쳐지기도 했었습니다. 저 두 괴수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이고 누가 질 것이다, 어디에서 싸우면 누가 이기고 어디에서 싸우면 누가 질 것이다에 관한 문제였죠. 애초에 이 둘이 몸담고 있는 영화 속 세계관에서 인간은 있으나 마나한 문제입니다. 인간과의 깊은 교감이 가능한 콩을 이용해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인간이나 방사능의 에너지원인 고릴라를 상대로 여전히 미사일이나 쏴대는 학습 능력이 결여된 듯한 인간이나, 역시 이런 부분들이 영화 고질라 콩에 담겨있을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고질라와 킹콩이 가진 네임밸류에 비해서 그 스토리는 언제나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고질라 대 콩은 어땠을까요? 의외로 영화는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들, 거대한 괴수들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고 무능력해지는 인간들의 모습과 하나의 도시가 쑥대밭이 될 정도의 스케일이 큰 전투씬은 분명히 엄청난 강점입니다. 압도적이고 시각적인 만족감, 웅장하고 몰입도를 효과적으로 높여주는 정키 엑셀의 배경음악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타격감과 CG는 예상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입이 떡 벌어진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강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높이는데 공을 들인 노력이 엿보였다고 할 수 있죠. 또한 많은 팬들 사이에서 논쟁거리였던, 그래서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에 대한 답을 간접적으로 주기도 해서 많은 부분에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봤습니다. 거기에 관객들이 기대하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인지 인간이 등장하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 대부분의 장면을 고질라와 콩이 가져가기 때문에 쓸모없이 끼어드는 불필요한 인간들의 모습도 많이 줄였습니다. 레전더리 픽처스와 워너브라더스 그리고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함께 만들어간 몬스터 유니버스는 분명 파급력과 화제성에서는 아쉽지만 흥행도 준수했고 단순히 이벤트성으로 끝나기엔 아쉬운 콘텐츠였는데, 그동안 고질라와 킹콩의 영화들에 대한 수요가 준수했던 걸 감안해 볼 때 큰 수익을 거둬야 하는 입장에서 시국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후속편에 대한 언급도 없는 걸 보아하니 최종장 치고는 훌륭한 퇴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점이 극대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단점이 말끔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시리즈 내내 문제로 여겨졌던 인간들이 등장하는 부분들에선 훌륭한 캐스팅의 배우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족한 몰입도, 단순히 몬스터들이 나오는 장면보다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 인간들만 나오는 장면은 지루함 그 자체입니다. 어디서 본 듯한 뻔한 연출과 캐릭터, 매력없는 등장인물들은 여전히 반복되고, 스토리 없는 악당과 부족한 동기는 딱히 애정이 없는 관객들에게도 결말을 뻔히 읽혀 큰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이와 더불어 다소 소모적인 캐릭터들, 다른 영화에서 본 듯한 해결 과정을 이 시리즈가 장르적인 쾌감 이상의 무언가를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는 게 또다시 증명됐습니다. 여러 상황상 후속편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고질라나 킹콩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컨텐츠인 만큼 더 이상의 세계관보다는 프리퀄 영화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인간 캐릭터들에게도 어느 정도 매력을 나눠준다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네, 오늘은 3월 25일 개봉한 고질라 대 콩에 대한 리뷰 영상 준비해봤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